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10시 23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6,884달러고요. 네. 월요일 열리자마자 조정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도 선물시장 열리자마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강하네요. 이걸 또 말아 올리려고 지금 코스피는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 전까지 아주 크게 뭐 떨구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실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가 잠깐 요것만 조금만 볼게요. 일단 이 추세가 깨졌죠. 이 추세는 일단 깨졌고 결국 일봉 종가로 8,000 위에서는 마감을 못하고 일단 대략 8,055포인트 정도 찍고 나서 지금 이 상승 추세도 일단은 깨먹고 과연 그럼 이제 복귀할 수 있느냐의 여부고 복귀를 하더라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뜨는 건 이제 조금 피람적이지 않나. 이미 이제 주봉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컨펌이 났네요.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여기에서 컨펌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어져온 이 코스피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이제 끝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다이버전스 RSI 추세가 주봉 RSI 추세가 깨지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규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사 뭐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도 그래서 오전에 지금 SK텔레콤 빼고는 개별주는 다 정리했습니다. 빼고는 이제 개별주는 사실상 다 정리를 했어요. 남아 있는 거 이제 지수 ETF, 그 다음에 섹터 ETF, 그 다음에 뭐 배당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 배당주 모아놓은 ETF 뭐 이런 것들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평당이 낮기도 하거니와 어차피 뭐 5년 10년 내는 팔 일 없고요. 개별주는 SK텔레콤 빼고는 다 정리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일단 뭐 지방선거 때까지는 조금 이제 우하향하면서 옆으로 빼겠지만 대략 하단은 6,000, 상단은 8,000 박스권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다시 비트코인으로 와서 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여기 결국 윗단 채널 중단을 결국 못 뚫고 지금 이제 슬쩍 조정해 와서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 하이닉스는 1대1 레벨을 거의 찍었죠. 보시게 되면 여기 1대1 레벨 가속 채널의 확장 채널의 1대1 레벨을 거의 찍고 여기 중단에서도 슬쩍 반응한 걸 보면 중단에서 슬쩍 반응한 걸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인지를 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이제 이런 차트는 이렇게 이제 긴 수렴이거든요. 비트코인도 저는 이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트도 이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리퀴디티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피보나치 당겨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고 거의 이제 딱 1대1 레벨 정도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수렴의 결과물이죠. 사실상 2005년부터 시작된 이제 초장기 수렴이고 거의 끝단에서 결국 상방 돌파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단에서 결국에 상방 돌파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1대1까지는 올라갔고 만약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레벨까지도 가능은 하겠네요. 노무라증권에서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이것도 이 말씀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비트 결국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자체가 하나 이제 기모으기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설사 같더라도 여기 뚫기 전에는 한번 여기 하단을 깰 것 같죠. 딱 봐도.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요만큼을 1대1로 올리는 그러면 100만 달러거든요. 목표가가. 뭐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 수렴이 세력의 축적이죠. 이 수렴이 세력의 축적이고 이게 맞다면 지금 이 온체인이 설명이 되죠. 이게 맞다면 지금 이 온체인이 그래서 설명이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온체인 상황을
차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새끼들 반감기 사이클 저점도 아닌데 왜 이따구로 모아대지? 그리고 이때 들어온 유동성은 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으며, 아이고, 지금 OTC에도 물량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은. 네. 근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네.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네. 방금 그 SK 하이닉스처럼. 네. 1대1로 올라가게 되면 네. 정말 100만 달러고. 네. 저는 그래서 사이클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좀 긴 얘기 먼저 조금 해볼게요. 네. 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올해 이제 10월 또는 11월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상저점 형태로 그게 6만 달러 슬쩍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긴 꼬리를 푹 찌르고 종가로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7만 5천원 지켜내는, 긴 꼬리를 아래 푹 찌르고 6만 달러 아래를, 주봉 종가 또는 월봉 종가로는 7만 5천 위를 지켜내는 그런 캔들이 출현하는, 당연히 트리거는 트럼프가 중간선거 망하면서, 혹은 이미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게 확실시되는, 여론조사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10월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선반영되면 네. 뚜껑이 따지고 나오게 되면 이제 11월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반등에 탈출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10월, 11월에 그런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과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그 하락이 촉발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시간적으로 10월, 11월인데 그때 가서 대응한다라고 해봐야 해 넘어가면 이제 세금이고 평가액 신고를 하셔야 될 건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반등에 나는 세금 내면서 코인 할 생각은 없다 하시는 분은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올해 10월, 11월에 정말 외통수 걸려가지고 네. 미국에선 트럼프 망해가지고 코인 나락가고, 한국에선 세금 부과된다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동시에 나락이 가는 상황에서 코인판을 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쩌면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시 네, 조금 차트를 봐봅시다.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샜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 가격은 76,800달러고요. 네. 저는 여기가 깨지기 전에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등의 여지는 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네. 75K예요. 75K. 네. 물론 일봉상 봤을 때 네. 여기에서 같은 얘기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누적이 됐다라는 거, 여기 구간에서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누적되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바꿔 말하면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일봉상 과매도권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이번 조정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반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1평이 깨졌다는 부분도 네, 좋진 않죠. 네, 좋진 않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는 주봉 20주 EMA도 다시 깨고 내려왔다는 부분은 더 썩 좋지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지난 석 달 가까이 일봉상 이렇게 수렴시킨 이평선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발산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 하단은 일본 기준으로 할게요. 일본 기준으로 75K. 네. 상단은 여기 200주 EMA 보이시죠? 네. 이 녹색 200주 EMA. 네. 아직도 이 안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가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 75K 구간에서는 손절 구간 짧으니까 단기 매수로서 대응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200주 EMA가 200주 MA, 200일 MA가 있는 83,000에서는 네. 단기 매도로 네.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여기에서 물량을 매수한 입장이다 그러면 여기 기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섣부르게 방향성을 미리 해단하고 물량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전략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법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가격 변동성이 아래로 이 정도 나왔고요. 네. 여기도 가격 변동성이 아래로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 수렴된 에너지의 어떤 기간이나 강도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터지게 되면 충분히 이제 정말 희망으로 풀로 돌리고 네. 네. 저번 표현대로 정말 조상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상방으로 이렇게 터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뭐 107, 108K까지 네. 이런 레벨까지 터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는 전 모았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차트적으로뿐만 아니라 온체인에서도 그건 확인이 되고요. 온체인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에 들어온 물량 있잖아요. 그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목금 주말 동안 또 다 소화가 됐어요. 여기 한번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직전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물량 있잖아요. 클래리티 이슈 있었을 때 들어온 물량. 요거 있잖아요. 요거 주말 동안 제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물량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말 동안 다 소화가 됐습니다. 아직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물량이 아니고 주말 동안 완벽히 소화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직 코인질 할 수 있는 뭐 이유이기도 하는데 주식은 이걸 정확히 확인 못 하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물량이 보이시죠? 이것도 잠깐 지울까요? 잠깐 지우고 이렇게 주말 동안 들어온 주말이 아니고 저번 클래리티 법안 동안 들어온 물량이 주말 동안 이렇게 소화가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량이 이제 다시 리셋됐죠. 이렇게 빠져나간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상황은 어떠하느냐? 유동성 상황은 어떠하느냐? 저 물량 소화시킨다고 소모된 유동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유동성은 더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도 다 받아 먹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또 들어오게 되면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이 물량이 들어온 걸 가격 조정으로 어느 정도 지금 소환이 시켰고, 현재 거래소 내 비트코인 리저브는 클래리티 법안 이슈가 있었던 이전 상태로 지금 돌아온 상황이다. 그리고 그 상황, 그 리저브 환경 자체도 최저점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분간 좀 재미없게, 또 더럽게 재미없게 뭔가 이슈가 하나 생길 때까지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론도 재미없겠네라는. 원래 여기 좀 윗단에 머물렀으면 200일선 뚫고 알트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덕분에 알트장도 물 건너갔고요. 그럼 트리거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힌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푸시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트럼프 푸시 뭐냐면 트럼프가 소셜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발언 내지는 경제 발언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을 트럼프 푸시라고 그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슬쩍 발을 빼는 타코 짓을 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타코 짓을 했던 구간이 결국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V자 반등이 나오다시피 했죠. 그리고 충분히 타코 짓을 유발시킬 만한 구간까지 지금 10년물 국채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가 4.6% 정도인데 30년물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 타코가 안 나오면 바로 채권 자경단이 출동을 하거든요. 채권 자경단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제 이 상황만 보게 되면 꽤나 심각해 보이거든요. 정말 자산시장 다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수위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타코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는, 트럼프 푸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게다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는 부분, 중간선거가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결국 트럼프 푸시 나왔고요. 여기에서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버티질 못하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푸시를 하게 되면 대략 이런 모양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마지막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물가 내리고, 그건 뭐 미국 서민들 표하고 직결되니까. 그러니까 자산 시장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자들 표하고 직결되니까. 402K 계좌 박살 내놓고는 이제 은퇴자들 표조차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내지는 베센트의 보관일 건데 이대로 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 내리면서 유가 안정을 시키고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는 물 건너 가더라도 내년 초에 조금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시장을 조금 안심시키려는 제스처는 나오지 않을까.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또 의문이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미국의 지금 신용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하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건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알게 모르게 유동성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좀 위험 구간이 있었는데 이 위험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잠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관세 전쟁 터지면서 요게 조금 저는 언밸런스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관세 전쟁 터지면서 이 채권 스프레드 튄 거거든요. 당연히 국채금리도 튀었던 거 확인하셨죠. 신용 스프레드가 다 튀고 있죠. 하이힐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이른바 안전하다라고 우량 채권도 마찬가지. 당연히 하이힐드는 더 튀죠. 이때가 언제냐면 30년 국채금리가 요 꼭지 찍었을 때였어요. 정확히 여기에요. 근데 똑같은 자리 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은 자리를 왔는데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작년에 안 튀고 있죠. 마지막으로 튀었을 때가 사모펀드 환매 사태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튀고 이제 이란 전쟁하고 겹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슬그적 지금 유동성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 추세를 뚫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선거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뚫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에 보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란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아주 썩 최악의 구간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최악의 구간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기엔 이때하고 비교하기엔 우리가 22년을 지금 많이 비교들을 하잖아요. 22년 구간하고 비교하기엔 22년 구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가 이제 관세 이슈. 그때하고 좀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코가 출동하기를 트럼프 푸시 출동하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가끔 이제 공유드린 차트인데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더 박살이 날 줄 알았거든요, 실은. 슬그머니 지금 20주 EMA 지금 돌파하고 올라왔거든요. 얘가 약간 지금 느리게 반응하고 있죠. 나스닥하고 S&P는 다 전고를 뚫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경기 회복이 조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 회복이 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차트는 사실상 작년 여름이 꼭지였고 이제 여기가 비트코인 고점이었는데 실물 경기는 이때부터 사실상 꺾이고 있었다라는 걸 선행적으로 보여주던 차트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슬그머니 다시 20주 EMA를 지금 뚫었거든요, 오늘. 그 다음에 여기 추세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도 최소한 여기까지의 반등 레벨은 아직 한 발 더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법 길었어요. 실물 경기가 침체된 구간은 실은 제법 길었습니다. 묘하게 이것도 좀 반감기 사이클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34봉인데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보게 되면 44봉이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난 여름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까지 꽤나 긴 침체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때도 여기까지 하게 되면 27봉이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44봉인데 그리고 아직 엄청나게 AI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애들 채권 발행해가지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용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이건 조금 놀랍습니다. 10년물하고 30년물이 지금 분명히 작년 관세 전쟁 수준만큼 튀어 올랐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안 튀는 거 보고 이건 연준하고 베센트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게 모르게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 이익 실적 추이는 괜찮고 이걸 M2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요게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절대치보다는 YOY를 봐야 되거든요. YOY도 슬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만약에 케빈 워시하고 운전을 잘 하게 되면 통화 속도를 올리겠죠. 앨런 할만구하고 파월이 지난 22년, 23년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TGA도 보시게 되면 지금 전쟁 비용을 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TGA도 보시게 되면 5월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줄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덕분에 이제 이러면 좀 말이 맞아요. 이 덕분에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유지되고 즉 자금 경색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 이제 그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전쟁이 있었을 때는 유동성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작년에는 어디야? TGA도 거의 바닥을 그때는 드러내는 상황이었고 여기였죠. 이때는 2022년 5월 여기 구간이죠. 오히려 TGA가 지금 잔고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22년 5월에는 다시 봅시다. 여기죠. 4월, 5월 그리고 6월 지나면서 이제 관세 전쟁 후유증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을 했죠. V자 반등하고 여름 지나고 다시 이거 채우니까 뭐가 아까 보시게 되면 여름 지나고 저걸 채우니까 요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때 V자 반등해가지고 여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사실상 TGA 잔고하고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 선거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이제 매크로 상황이나 유동성 환경, 그 다음에 온체인에서 나타난 작년 11월, 그 다음에 올 1, 2월, 3월까지 매수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반등을 한다라는 것들. 클래리티 때도 제법 물량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때는 이 정도 물량을 소화 못 시키고 그냥 꼬라박잖아요. 이때도 결국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것 같지만 꼬라박았고, 하지만 6만 달러부터는 거의 비슷한 물량을 소화하고 클래리티 범한 때도 소화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시장의 유동성은 그때보다도 내부 유동성도 그렇고 외부 유동성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반등장에 세금 내면서 코인 안 하실 분들은 코인을 접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비트코인 현물 장기 투자 빼고는 이제 별로 메리트가 없는 시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너무 돈 벌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뭐 비율이 한 5%라고 그러면 코인 시장은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은 2.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판때기에 선수들만 드글드글거리고 가격 조작 세력들만 드글드글거리는 이 어려운 판때기에 굳이 남아 계실 필요성이 있을까? 정말 나는 그냥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보고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현물러가 아니라면, 근데 다들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가격 움직이면 엉덩이 들썩들썩 손가락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시장에 대한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75K가 깨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방 한 방 정도는 더 남았다라는 관점이고, 국채금리가 이만큼 올라온 이상 타코 트레이딩 내지는 트럼프 풋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랑 관련이 될 것 같고요. 유가 관련이 될 것 같죠. 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원유 숏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원유 숏을 모으고 있고 이번 주 내내 모아볼 생각이에요. 최소 100계약에서 한 500계약까지 모아볼 생각이에요. 일단 걸리는 대로 모아볼 생각이고, 만약에 타코 트레이딩 나온다 그러면 바로 조금 이제 불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유 숏을 모아가고 있어요. 원유 숏을 모아간다는 게 제가 지금 어쨌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합니다. 야, 이게 와, 다 말아 올렸어요. 여기 복귀하면 또 난리 나는데 긴꼬리 다 말아 올렸습니다. 진짜 강하네요, 코스피는. 아니 왜 코인 하세요, 정말. 코인 하지 마세요. 진짜.
선수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네. 정말 사이클 투자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이클 투자자는 무조건 살려줬거든요. 네. 계속 새로운 사이클이 올 때마다 저점 올라가고 고점 갱신을 계속 해줬으니까. 네. 얘도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게 네, 되게 중요한데 눈에 보셔도 네. 여기는 조금 깨지면 네, 곤란하죠. 네. 여기 네. 조금 깨지면 곤란한데 타코 트레이딩 한번 나와가지고 네. 여기까지는 계속 반등시켜주길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딱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네. 유가 가격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가격도 그렇고 30년물 국채 가격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 이슈는 마무리하고 선거 전에 올인해야 되는 미국의 정치 일정상 바꿔 말하면 한국은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하락은 없겠구나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가장 이제 좀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와 미국의 지금 현재 신용 스프레드 상황이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다. 네. 라는 부분. 네. 조금 더 갈 여지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